그리고 이건 무료 버전이라서 역시 2023년부터는 예상치가 잠겨 있는데요. 1년 구독료 240달러를 내면 이렇게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어요. 시킹 알파에서 가장 유용한 자료가 바로 이 화면인데요. 이걸 위해서 돈을 쓰기가 조금 아깝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이걸 공짜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실적에 기반한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의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공부하기 싫고 대충 뉴스나 보면서 투자를 하거나 대충 카더라 통신에 의존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으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그런데 진짜로 실적에 기반한 건전한 투자를 하고 싶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할 마음은 있는데 미국 기업의 정보 같은 경우는 다 영어로 돼 있고 복잡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시청을 하셔야 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야 네이버 금융에서 웬만한 정보들은 전부 확인이 가능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 장기투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과 각종 정보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어 울렁증이 있으시다고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도 영어를 진짜로 못하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항상 나오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중요한 용어들 몇 개만 익히면 여러분들도 금방 저만큼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적의 파파고와 무적의 구글 번역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로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 지식만으로도 주식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식의 깊이가 수익률과 비례한다면 경제학과 대학 교수님들이 가장 부자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번 경제학자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케인즈 딱 한 명 말고는요. 하지만 그런 케인즈도 주식 투자 초창기에는 서류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완벽한 기업에만 투자를 하다 주식으로 손실만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후 케인즈는 어떤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그 후부터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들였는데 그것이 바로 케인즈의 미인대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주식은 미인대에서 우승자를 맞추는 게임과 같다. 내 눈에 예뻐 보이는 참가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 예뻐 보이는 참가자를 골라야 우승자를 맞출 수 있다 라고 했다죠. 그런데 재무제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뉴스 기사만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꼭 이 케인즈 미인대회 이론이라는 것을 어디서 주워 듣고 와서 실적과 주가는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 같은 건 볼 필요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요. 경제학자들처럼 재무제표만을 맹신하면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실적과 주가는 비례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꼭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과거의 지표인 재무제표가 미래의 실적을 보장해주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지표인 재무제표 확인하는 방법과 미래의 실적 예상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에 상장된 기업의 모든 정보는 이곳에 다 있어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라는 곳인데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정보는 100%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거짓된 정보를 올린다는 말은 분식회계를 한다는 말이고 미국에서 분식회계를 한다는 말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렇게 종신형에 가까운 판결을 받는다는 말이니까요. 아무튼 SEC에서 재무제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주소로 들어가서 파일링 탭을 누르고 컴퍼니 파일링 서치 탭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다트와 비슷한 에드가라는 시스템이에요. 아무튼 여기에 확인하고 싶은 기업의 티커를 입력해 주세요. 오늘 저는 한국 예탁결제원 자료 기준 91억 달러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인 테슬라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 필요 없고 10K와 10Q 리포트만 확인을 하면 돼요. 10K는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연간 보고서이고 10Q는 분기별로 발표하는 분기 보고서예요. 저는 가장 최근에 발표한 실적인 이번 2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크롬 브라우저를 활용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그럭저럭 읽을 만한 상태가 되니 시간이 되실 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발란시트에 있는 용어 정도는 번역기로 돌리지 말고 그냥 바로 익히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레비뉴, 그러니까 매출, 그리고 코스트 오브 레비뉴, 그러니까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매출 원가, 그리고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한 그로스 프로핏,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 연구개발비, 홍보 비용이나 회사를 굴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셀링 제너럴 앤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를 유심히 보시면 돼요.
이 항목들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의 성장이 있었는지, 각 항목들이 매출 대비 몇 퍼센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등을요. 그리고 여기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은 영업이익이라고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거기에 연구개발비나 판매 관리비 같은 각종 운영 비용을 뺀 수익을 말하는데요. 기업이 실제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수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넷 인컴은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에서 세금이나 이자 비용 그리고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투자활동으로 발생한 손익을 빼준 기업의 최종 순수익인데요. 이걸 발행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순수익이라고 부르는 EPS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베이직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로 순수익을 나눠서 구해준 EPS 값이고, 여기 다일루터드는 전환사채나 스톡옵션, 워런트 같이 모든 전환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희석된 주식수로 순수익을 나눠서 구한 EP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EPS는 이 다일루터드 EP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항목들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얼마의 성장이 있었는지, 매출 대비 몇 퍼센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등을 계산해서 파악해 보시면 돼요. 발란시트에서는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정도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부채 비율은 총 부채가 기업이 가진 총 자본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200% 이하이면 우량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발란시트 항목들은 가장 최근 지표만 보면 되는데요. 부채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총 부채인 토탈 라이어빌리티 288억 9,600만 달러 나누기 총 자본인 토탈 스톡홀더스 에쿼티 248억 400만 달러를 해주면 테슬라의 부채 비율은 116%로 아주 우량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 유동 자산이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인 유동 부채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건 유동 자산인 토탈 커런트 에셋 246억 9,300만 달러 나누기 유동 부채인 토탈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163억 7,100만 달러를 해주면 1.5로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보다 1.5배 많다는 말이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수치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유동 비율은 이 정도가 황금 비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들이 재무제표에서 확인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그런데 에드가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확인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도 네이버 금융에서 간단히 확인을 하지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스템인 다트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항목들을 계산기로 두들기면서 분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개미들의 블룸버그라고 불리는 시킹알파라는 사이트가 정말 유용한데요. 그런데 이 사이트는 유료 구독을 신청해야 100%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정보 제공 사이트 중에서 시킹알파만 유일하게 유료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로그아웃을 하고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무료로 제공하는 정보도 훌륭하니까요. 여기 검색창에 확인하고 싶은 기업의 티커를 입력해주세요. 저는 테슬라를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텐데요. 여기서 먼저 파이낸셜 탭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인컴 스테이트먼트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돼요. 무료 버전이라서 과거 5년치 정도만 나와 있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여기서 조금 전 에드가에서 봤던 레비뉴, 그로스 프로핏 등 각종 재무 정보를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걸 분기로 바꿔주면 이렇게 분기별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걸 YOY로 바꾸면 각 항목들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걸 as a percent of revenue로 바꿔주면 각 항목들이 매출 대비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 사이트를 활용하면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재무 정보를 이렇게 한눈에 파악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이트의 원 자료는 에드가에서 가져온 것이라서 간혹가다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혹시나 너무 이상한 수치라는 의심이 된다면 에드가에서 직접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닝 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닝 에스티메이트 탭을 눌러주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예상 EPS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의 예상 EPS 성장률이 어마무시하죠. 2021년은 전년 동기 대비 193%, 2022년은 34%이니까요. 다만 아쉽게도 그 이후의 자료들은 돈을 내야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스크롤을 아래로 조금만 더 내리면 예상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시 테슬라는 2021년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58%, 2022년은 35% 성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해놨네요. 대박이죠?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숫자는
이 예상치를 내놓은 애널리스트의 숫자예요. 당연히 이 숫자가 높을수록 많은 애널리스트 의견의 평균값이니 신뢰도가 더 올라가겠죠. 이 예상 EPS와 예상 매출로 예상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과 이 예상치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무료 버전이라서 역시 2023년부터는 예상치가 잠겨 있는데요. 1년 구독료 $240를 내면 이렇게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어요. 시킹알파에서 가장 유용한 자료가 바로 이 화면인데요. 이걸 위해서 돈을 쓰기가 조금 아깝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이걸 공짜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킹알파에서 보았던 컨센서스 예측치를 무료로 보기 위해서는 핀박스 사이트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이 사이트는 회원 가입을 하면 하루는 무료로 컨센서스 예측치를 제공해줘요. 에이, 그럼 이게 뭐가 무료냐고 물을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정말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면 무제한으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해요. 이거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면 앞으로 막힐 수도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뭐 어차피 이 영상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살짝 알려드려 볼게요. 사인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건데요. 여기서 Sign up with your email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름은 대충 아무거나 적어주시고요.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되는데 여러분의 이메일을 입력해도 되지만 저는 이곳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는 적지 마세요. 자신의 이메일이 1000개쯤 되면 매번 새로운 이메일로 가입을 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자신의 이메일을 써도 되는데요. 이메일이 1000개씩 있는 분들은 없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화면은 잠시 아래로 내려놓고요. 구글에 임시 이메일이라고 검색을 하면 임시 이메일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눌러주세요. 저는 맨 처음 것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일회용 임시 이메일 주소가 발급되는데요. 여기서 일회용으로 발급된 이메일 주소를 복사해서 방금 내려놨던 회원 가입 창을 다시 올린 뒤에 복사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Create Your Account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Accept 버튼을 눌러주면 조금 전 메일 주소로 확인 메일을 보냈으니 메일함을 열어서 확인해보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 메시지를 봤다면 이제 조금 전 임시 이메일 화면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러면 이곳에 핀박스에서 온 메일이 도착했을 거예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Set Account Password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핀박스의 모든 기능을 하루 동안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는데 1, 2분이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들어갈 때마다 일회용 임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서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 조금 귀찮긴 하더라도 핀박스를 무료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핀박스 관계자들이 이 영상을 보지는 않겠죠. 회원 가입이 됐다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데이터 익스플로러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곳에 확인하고 싶은 기업의 티커를 입력하고 이곳에 레비뉴 포캐스트를 입력해주면 이렇게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핀박스에서 제공하는 컨센서스 예측치는 시킹알파 사이트와 99% 동일했어요. 뭐 어차피 이런 사이트들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예측치를 가져와서 평균값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그 애널리스트가 이 애널리스트와 거의 동일하니까 다들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EPS 포캐스트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컨센서스 EPS 예측치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핀박스는 이것 외에도 정말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니까 시간 되실 때 쭉 한번 둘러봐 주세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돈을 달라면서 다시 이렇게 자료들이 잠겨버리는데요. 그때는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임시 이메일로 가입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마켓비트인데요. 여기는 애널리스트의 평가를 알아보거나 내부자 거래, 기간 거래 비율 등을 알아보기에 좋은 사이트예요. 여기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트예요. 여기에 확인하고 싶은 기업의 티커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이 사이트는 무료라서 광고가 조금 많긴 해요. 그래도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가끔씩 관심 있는 광고가 나오면 한 번씩 클릭을 해 주자고요. 이걸 클릭해야 광고주가 입찰한 금액의 32%는 구글이 가져가고 나머지 68%는 마켓비트가 가져가는 시스템이거든요. 특히 구글 주주라면 더 자주 클릭을 해 주자고요. 아무튼 여기 화면에서 애널리스트 레이팅 탭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테슬라를 평가한 애널리스트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는 총 29명의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했고 이 중에서 11명은 매수 의견을 냈으며 10명은 보유 의견을 냈고 8명은 매도 의견을 냈음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최소 114달러에서 최대 $1000로 이들의 평균값은
548달러이네요. 참고로 이런 목표 주가는 특별한 말이 써져 있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향후 12개월 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전문가들이 내린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지난 12개월간 테슬라를 평가한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모아놓은 거라서 테슬라처럼 지난 1년간 주가가 급등한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자신의 의견을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목표 주가 때문에 평균치가 낮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스크롤을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리서치사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그리고 목표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상세히 확인이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시티그룹을 빼고는 전부 양호한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네요. 시티그룹이 제시한 209달러는 너무한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스크롤을 아래로 조금만 더 내려보면 이렇게 게으른 애널리스트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1년 전에 제시한 목표 주가가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켓비트는 기계적으로 1년간의 모든 의견을 뭉탱이로 모아서 평균을 낼 뿐이라서 테슬라처럼 1년 전 주가와 지금의 주가가 많이 다른 경우는 이런 게으른 애널리스트들 때문에 전체적인 목표 주가가 내려가는 착시 현상이 발생하니까 꼭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고 각자 판단을 내리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년 전에 114달러를 제시한 애널리스트 의견은 무시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내부자 거래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화면에서 다시 스크롤을 위로 쭉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인사이더 트레이드 탭을 눌러주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테슬라는 전체 주식 중에서 23%를 임직원들이 소유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임직원들이 주식을 대부분 팔기만 했네요. 여기 빨간색이 매도고 초록색이 매수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면 누가, 언제, 얼마만큼의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여기 나온 정보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에드가 시스템에 다 공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에드가에서 이걸 확인하려면 눈알이 빠지는데 마켓비트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스크롤을 다시 위로 올려서 인스티튜셔널 오너십 탭을 클릭하면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물량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테슬라는 전체 주식의 41.26%를 기관이 소유하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어떤 기관이 언제, 얼마만큼의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다 나와요. 마지막으로 마켓비트에서는 공매도 비율을 확인하는 방법만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조금 전 화면에서 스크롤을 위로 올린 다음에 Short Interest 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용어 몇 개만 알아보고 갈게요. 그런데 다들 공매도가 뭔지는 아시죠?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건데 빌려서 팔았기 때문에 나중에 주식 가격이 싸지면 그때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으면 되니까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한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Current Short Volume은 최근 공매도 물량이고요. 여기 Previous Short Volume은 이전 공매도 물량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미국은 공매도 물량을 한 달에 2번씩 발표를 하니까요. 아무튼 테슬라는 이전 기간보다 공매도 물량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Short Percent of Float는 유통 주식 대비 공매도 물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전체 주식에서 공매도 물량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 중에서 공매도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테슬라는 4.17%로 그리 높은 수치도 아니고 그리 낮은 수치도 아님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Short Interest Ratio는 공매도 세력들은 언젠가는 주식을 다 갚고 빠져나가야 하는데 하루 평균 거래량을 봤을 때 공매도 세력이 자신의 포지션을 청산하고 나가는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루 평균 거래량 대비 공매도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테슬라는 하루 거래량이 워낙에 많아서 공매도 세력이 빠져나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1.31이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비율에 비해서 Short Interest Ratio가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팀랭스인데요. 팀랭스는 애널리스트와 각종 매체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좋은 사이트인데요. 역시나 여기 검색창에 확인하고 싶은 기업의 티커를 입력해 주세요. 저는 테슬라를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실 건데요. 조금 전 마켓비트에서 봤던 애널리스트 의견 확인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화면이에요. 지금 테슬라는 총 22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이 중에서 11명은 매수 의견, 7명은 보유 의견, 4명은 매도 의견을 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들은 향후 12개월 후 목표 주가를 최소 160달러에서 최대 1200달러까지 제시를 했고 이들의 평균값은 741.76달러라고 하네요. 팀랭스는 마켓비트와는 다르게 최근 3개월간의 애널리스트 의견만을
취합했기 때문에 12개월간의 의견을 취합한 마켓 비트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주가가 나왔네요. 그러니 주가 변동이 그리 심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12개월을 취합하는 마켓 비트를 확인하는 것이 더 낫겠고, 테슬라처럼 변동이 심한 주식들은 팀랭스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둘 다 확인하는 게 좋겠죠. 판단은 각자 하는 것이겠지만요. 그리고 스톡 애널리시스 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건 조금 전 봤던 애널리스트 의견과 블로그 의견, 기관들의 움직임, 내부자 거래, 팀랭스를 사용해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의견, 뉴스 분위기, 차트의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계산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에요. 테슬라는 10점 만점에 종합 8점으로 아웃퍼폼을 부여받았네요. 아웃퍼폼은 시장의 평균 성장률보다는 높은 성장률이 기대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매수 의견인 거죠. 저는 여기서 블로그 의견과 팀랭스, 투자자 의견, 뉴스 분위기를 분석해 놓은 점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케인즈 미인대의 이론 기억하시죠? 이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시장에서 누구를 미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대충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계속 해볼게요.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마크로 트렌드라는 사이트인데요. 과거의 재무제표를 한눈에 확인하기에 정말 좋은 사이트예요. 시킹알파는 과거 자료를 보려면 유료 구독을 해야 하지만 여기는 무료로 잘 정리된 자료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확인하고 싶은 기업의 티커를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넷 인컴 탭을 클릭해서 테슬라의 과거 순수익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데요. 이걸 크롬 브라우저 번역기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테슬라의 순수익 증가가 어땠는지 한글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면 이렇게 그래프로 보기 좋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맨 위에는 트레일링 12months라고 지난 12개월 기준 누적 수익의 변화를 분기별로 확인이 가능해요. 이건 각 분기별로 벌어들인 순수익의 값이에요. 이걸 보면 테슬라는 2019년 3분기부터 완벽히 흑자로 전환했음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맨 밑에는 전년 동기 대비 수익 증가율을 나타낸 거예요. 당연히 적자를 기록한 경우에는 증가율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스크롤을 더 아래로 내려보면 이렇게 표로 정리된 깔끔한 순수익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목표 주가를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과거 PER 값이나 PSR 값은 프라이스 레이쇼 탭에서 P 레이쇼나 PS 레이쇼 탭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면 이렇게 과거 PER 데이터를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스크롤을 더 내려보면 이렇게 표로 정리된 지표도 깔끔하게 확인이 가능해요. 여기 PER이 나오지 않은 건 EPS가 마이너스라서 당연히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크로 트렌드 사이트도 마켓비트와 비슷하게 광고가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요. 저는 구글의 주주이자 마크로 트렌드 사이트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관심이 가는 광고가 보이면 한 번씩 눌러주긴 해요. 물론 광고주가 쓸데없는 곳에 광고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제가 관심 있는 광고만 클릭을 해야 구글도 마크로 트렌드도 광고주도 모두가 행복하게 되겠죠? 알려드리고 싶은 유용한 사이트가 정말 더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긴 하네요. 여기는 멀티플닷컴이라고 S&P 500의 각종 지표를 한눈에 확인하기에 좋은 사이트예요. 여기서 P-레이쇼 탭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현재 S&P 500의 평균 PER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과거의 PER이 어땠는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지금 현재의 P-레이쇼는 34.28배이네요. 그리고 여기 어닝 그로스 탭을 눌러보면 S&P 500의 연평균 순수익 성장률도 나오게 돼요. 그러니 이 사이트에서 S&P 500 기업들의 평균 지표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지표와 비교를 해보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US CPI 탭을 누르면 요즘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지수도 확인이 가능해요. 보이시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4%가 상승했네, 5%가 상승했네 하던데 왜 여기 271이냐고요? 이건 절대값이고 이 값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를 나타내는 게 4%가 상승했네, 5%가 상승했네 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테이블 탭을 누르고 이걸 by months로 바꾸면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걸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면 상승률이 계산돼요. 이 사이트에서는 이걸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은 없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미국 노동통계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 오늘은 이건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 아크인베스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알려주는 사이트인데요. 매일매일 정보가 업데이트 되면서 그날 아크인베스트가 어떻게 트레이딩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사이트예요.
여기 마켓 밸류 탭을 눌러주면 아크 인베스트가 지금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내림차순 순으로 정렬이 되는데요. 역시 테슬라의 보유량이 31.9억 달러로 압도적인 1위이고 제가 애정하는 기업인 텔라독이 23.4억 달러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차트는 지난 30일 동안 매수 추세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이 차트가 상승하고 있으면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차트가 하락하고 있으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테슬라 주식은 매도를 더 많이 하다가 다시 아주 약간 0.06% 정도 매수를 더 했네요. 그런데 이건 테슬라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위해서 일부분을 팔았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일별 거래 추세 차트는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타점을 잡고 있는지를 참고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고 지루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 분명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분들임이 틀림없어 보여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저 장기투가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